브레인워드가 어느 사람입니까? 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제 방송 많이 봤으면은 이제 누군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연준 부의장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브레인워드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적 인물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블라드가 대표적으로 매파적인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원래부터 그쵸, 블라드는 물론 옛날에는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로 뽑히고, 브레인워드는 지속적으로 되게 비둘기파적 인물인데, 원래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지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크게 시장에 도움될 게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으나, 이렇게 블라드같이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야지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그런 게 아니고서는 정말 막 시장이 크게 압도적으로 뭐 상승세가 나와준다 뭐 이런 거는 좀 적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첫 이제는 정상회담을 해왔죠. 대면 정상회담을.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어떤 발언이 주고 갔을까. 일단 첫 번째 공통적인 의견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핵전쟁은 안 된다, 이게 서로 간의 입장,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 어쨌거나 공통된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게 경쟁은 하되 충돌은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평화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가지고 표면적인 이슈로만 봤을 때는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제가 애초에 처음에 예상한 건 어떤 거였죠? 자, 미중 갈등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분명 오늘도 이번에 러시아 대만, 그죠? 대만 관련 이슈가 있어가지고 대만 관련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중국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좀 평화적인 분위기가 이어져가지고 히토류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주진 못하네요. 히토류 관련주, 왜냐면 근본적으로 미중 갈등이 대두될 때마다 강세가 나와주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강세가 나와주지 못하고 있고, 9%를 기록해 전달에 5.4%보다 올랐을 뿐만 아니라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지금 CPI가 꺾이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쵸? 좀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CPI가 꺾이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완화될 것 같아야지 지금 증시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냐 이거예요. 그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죠. 딴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가장 메인이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이게 사실상 가장 큰 이유예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오르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런 말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자, 휘발유 가격이 현재도 약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WTI 유가지수를. WTI 유가지수 보시면 85.87달러죠. 약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도 왜 휘발유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자, 당연한 것은 지금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인한 지금 나흘 연속 10,000명 돌파인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이 정상화된다면은 이 원유 사용량이 늘 것이고 당연히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러한 느낌인 거죠. 아마존이 10,000명 감원을 했다, 이 얘기가 나와준 게 이제 어제 뉴욕증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마존이 일단 상승 마감은 시켜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감원이 어쨌거나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대표적으로 메타의 주가도 그러고, 메타도 인원 13%인가 감축했죠. 그리고 아마존 역시 몇 프로 이번에 10,000명 감축, 이런 식으로 지금 지속적인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을. 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은 이 주식의 수익률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원 감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개선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나아가면은 이 주식의 상승세가 나와줍니다. 하지만 자, 메타가 지속적으로 지금 우하향하는 이유가 뭔가요? 메타 주가 보여드릴까요? 메타가 이렇게 계속 빠졌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메타 플랫폼스에. 자, 간단해요. 메타의 주가가 약세가 나와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로만 본다면은 메타버스 사업 키우겠다, 계속 키운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메타버스는 어쨌거나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도움이 1도 안 돼요. 메타버스는 미래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 역시 상승세가 나와도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전부 다 성장주라서 미래 값어치를 보고 가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안 좋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사업을 더 키우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지금 메타의 주가가 박살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인원 감축이 나온대요. 인원수를 조절하겠다.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지켜봐야 될 게 이 하단에 20일 평균선까지 있던 지지를 해주냐, 이것에 대한 유무를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옴시티 관련주나 이런 원자력 관련주 특히 혹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등은 이게 반드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미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준 고점이기 때문에 눌림목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반등 유무를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매수 타점 잡으시면 돼요. 바로바로 매수하시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STX가 이 리튬 등 2차전지 핵심 원료,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그 리튬 이슈도 약간 좀 그 네옴시티와도 약간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리튬 가격이 정말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리튬하고 뭘 한다 이런 리튬 어쩌고가 나오는 순간부터 다 강세가 나와주는 편이에요. 금양하며 뭐 미래 나노텍. 하지만 원래는 리튬 관련주 하면은 그 금양하고 미래 나노텍이 좀 대표적인 종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